여파로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전세형 임대 아파트로 실수요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불법 폐기물 무단 투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대낮에 남의 공장 마당에 폐기물을 버리고 간 일도 있었습니다.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충청권 단일 지방정부를 목표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사업을 발굴하게 됩니다. 충북 강원 6개 시군이 자원순환세 도입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시멘트 공장에서 연료로 쓰이는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벌어진 빌라왕 사건과 집값 하락으로 인해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LH의 전세형 임대 아파트 경쟁률이 치솟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데요. 정부는 안심 전세 앱을 곧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자원석 기자입니다. 3개월 이상 공실인 임대 아파트를 리모델링해 입주자를 모집한 전세형 임대 아파트입니다. 주변 전세 시세의 최고 80% 수준으로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최고 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LH 충북본부는 지난해 12월 도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아 임대주택 15개 단지 427세대를 전세형 임대로 공급했습니다. 최근 전세계약 불안과 고금리의 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전한 공공 LH 임대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결과로 보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 지난해 충북은 전세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통합지수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전세 수요가 많은 청주 지역의 경우 지난해 9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전세 보증 사고가 석 달 만에 월 10억 원 규모로 불어나 깡통 전세 불안까지 불러왔습니다. 때문에 월세 가격 상승과 깡통 전세에 대한 불안으로 안전한 전세를 찾는 실수요자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방식의 패러다임이 변환이 필요합니다. 일반 아파트를 사업 승인을 내줄 때 일정 세대를 공공임대를 할 수 있게 조치를 하면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 등 시세 정보와 임대 보증 가입 여부, 임대인과 중개사 정보, 불법 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을 담은 안심 전세 앱 출시를 약속했습니다. 안심 전세 앱도 이제 곧 출시를 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 세입자들이 특히 좀 조심해서 계약하시라. 정부는 부동산 장관 회의를 거쳐 전세 사기 피해와 제도 개선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위험 수위를 넘긴 가운데 충북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충북의 미분양 주택은 3,225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한 달 전 593가구보다 5.4배나 증가한 것이고 2년 전보다는 11.8배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악성 재고로 볼 수 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38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네, 불법 폐기물 무단 투기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청주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설 연휴 하루 전날 누군가 트럭에 폐기물을 싣고 와 직원들이 퇴근하자마자 공장 마당에 내다 버린 것입니다. 공장으로 들어오는 트럭이 퇴근하는 직원 차량 블랙박스에도 찍혔는데요. 안정원 기자가 제보를 받고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지동동의 한 공장 주차장에 트럭 한 대가 진입합니다. 사람들이 트럭에서 커다란 포대들을 내리더니 5분도 채 안 돼 사라집니다. 제대로 된 종량제 봉투도 사용하지 않은 건설 폐기물과 이불 등 쓰레기가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가 무단 투기된 날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하는 길이었는데 길목에서 마주친 트럭이 백주대낮에 이런 일을 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주차했다가 잠시 갈 줄 알았더니 쓰레기를 여기다 잔뜩 이렇게 버려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쓰레기 버리는 데도 아니고 그래 여기다 버리고 가면 어떡합니까 그래.
이곳 주민들은 평소에도 마을에 폐기물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인근 하천변을 가보니 분리수거가 안 된 쓰레기자루부터 최근에 유통기한이 끝난 막걸리병 자루까지 발견됐습니다. 그 건설 폐기물이라든가 그 성면 저기 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여튼 뭐 건축 쪽도 우스나와요. 나쁜 놈들이지. 뒤들이 치우려면 돈 들어가고 뭐 그럴 테니까. 공장 업주는 법적 처벌보다는 진솔한 사과를 받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신다면은 그분이 저희한테 와서 사과만 하시고 이 쓰레기만 원상복귀대로 치워주시면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버려지고 있는 불법 폐기물에 마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점차 비대해지고 있는 수도권에 맞서기 위한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출범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 첫발인 합동추진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사실상 좌초되면서 전국 첫 특별자치단체가 될 수 있을지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윤관 기자입니다.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1년 한시 조직으로 4개 시도에서 파견된 39명이 충청권 특별자치단체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내년 출범이 목표인 특별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과 규약 제정, 특별위회 설치를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하게 됩니다. 또 시도 경계를 넘는 교통과 관광, 문화, 경제 분야 등에서 초광역 협력 사업을 공동 발굴합니다. 충청권 특별자치단체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충청권 단일 지방정부입니다. 모든 정치적인 기득권 다 내려놓고 단일 행정체계로 도약시켜서 이 지역 정치적인 책임자가 단 한 명이면 어떻습니까? 충청권 특별자치단체는 최근 부울경과 대구 경북 메가시티 구상이 좌초 위기에 몰리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충청권은 민선 8기 들어 시도지사가 전원 교체됐지만 전임 단체장들의 메가시티 구상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과도하게 몰려있는 경기도의 1,400만 인구 가운데 400만을 충청도와 그리고 영호남에 분산하는 것이 인구 소멸을 막는 길이다. 하지만 KTX 세종역 신설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가운데서 4개 시도가 양보와 협력보다는 각자의 이익을 내세울 경우 부울경의 전철을 밟거나 옥상옥에 보여주기식 기구를 출범시키는 데 머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시멘트 공장이 밀집한 충북과 강원 지역 6개 시장 군수가 자원순환세를 도입하기 위해 시멘트 생산 지역 행정협의회를 창립했습니다. 시멘트 공장에서 쓰이는 주요 연료인 폐기물에 1kg당 10원씩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건데 만약 법이 개정되면 900억 상당의 세금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충북과 강원 6개 시군의 자치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시장 군수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자원순환세 도입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초대 회장은 김문근 단양군수가 맡았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행정적인, 재정적인 그런 지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주민들의 환경권, 건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원순환세는 폐기물 공급자에게 폐기물 1kg당 10원의 세금을 매기자는 게 골자입니다. 대부분의 시멘트 공장 소성로에서는 폐타이어나 폐합성수지, 슬러지 등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은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할 때만 킬로그램당 10원에서 3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회사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많은 환경오염이 뒤따르는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셈인데 이제부터라도 세금을 부과해보겠다는 겁니다. 쉬운 길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뜻을 지금 모으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은 또 우리의 길이 정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법제화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시멘트 회사에서 재활용된 폐기물은 905만 톤에 달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905억 원 수준인데 오는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서 폐기물 매립이 금지될 예정이어서 세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와 중앙부처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통한 자료를 가지고 자원순환세가 도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협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충청 강원 6개 시군이 지방 재정을 넉넉히 확보하기 위해 자원순환세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본격 첫발을 내디딘 오늘 이후로 어떤 변화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국회 법사위에 청주 가정법원 설치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균형본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가사 사건을 담당 중인 전국 14개 법원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법원은 청주 등 5곳에 불과하다며 사법서비스의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장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 가정법원 설치 법안은 최근 2년 만에 법사위 법안 제1소위에 상정됐고 이를 계기로 지역 변호사 업계도 청주 가정법원 설치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생애 마지막 순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란 법적 제도가 몇 해 전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충북은 유독 참여가 적다고 하는데요.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윤선임 씨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쉽게 다가오지 않는데 더 이상 소생 가능성이 없는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뜻과 다르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부착 등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걸 미리 공식화해 놓는 것입니다. 마지막 삶을 내 스스로 정리하고 또 가족들에게 부담도 되지 않게 하려고 했고요. 또 주변에 보면은 호흡기 장치 달고 연장하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이렇게 작성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전산망을 통해 전국 병원에 등록되고 설령 자신이 의식이 없더라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지난 2018년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연명치료 거부에 동참하고 있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경기, 전북 등 다른 시도에 비해 충북은 참여 비율이 3.7%에 그쳐 유독 낮습니다. 의향서는 의료기관과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작성할 수 있는 등록기관이 적질 않고 작성법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저희 보건소나 청주시에는 한 11개 등록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가경노인복지관하고 서원노인복지관에서 등록기관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사망 직전의 의료비는 평소보다 2.5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존엄한 죽음을 맞는 것이 인간의 마지막 권리라는 사회적 인식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청북도가 내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재난문자 발송을 중단합니다. 과다한 재난문자로 인한 도민 피로도 상승과 경각심 제고 효과가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도는 향후 방역 조치 변경 사항 등 꼭 필요한 정보만 안내할 계획입니다. 충북의 광공업 생산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충북의 광공업 생산 지수는 115.2로 1년 전보다 19% 감소했습니다. 충북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 등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이 43.7% 줄었고 화학제품도 52.6%나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김순월 씨 30만 원, 구현지 씨 20만 원, 김상수 씨께서 12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신봉동 한성아파트 입주민 일동 이대학 씨께서 각각 20만 원, 강전설, 손주희 씨께서 각각 1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정금년 씨 10만 원, 노영우 씨 5만 원, 조인수 씨께서 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오늘부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을 모두 마칩니다. 지난 2달간 온정의 행렬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단양군이 도내 최초로 노인성 질환 입원 환자에게 간병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단양군은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에 노인성 질환으로 3일 이상 입원하는 군민에게 하루 3,750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 1억 900만 원 상당을 마련하고 앞으로 간병비 부담이 어려운 취약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2월 28일까지 공군 비행장 등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소음 정도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증평군이 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늘 충북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운전과 보행 행태, 교통안전, 3개 항목 18개 지표로 교통문화 수준을 평가하는데 청주시는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과 안전띠 착용률 등 운전 행태에서 A등급, 예산 확보 등 교통안전 실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앞서 방송 진행이 원활치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네, 충청권 메가시티같이 최근에는 다른 지역 자치단체와 협력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업이 쉬운 일은 아니죠. 가족끼리도 어려운 게 동업이라는데요. 왕도는 없습니다. 충분히 대화하면서 설득하고 또 양보하고 인내하면서 끝에는 좋은 결실을 맺으면 좋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